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니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르바란으로 모두가 자카르타를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각 가정의 운전기사, 가정부들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다소 한적한 자카르타 생활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여행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여유로운 자카르타를 즐기시면서 그동안 빡빡했던 삶에 숨을 불어넣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정치 경제 이슈들 중에 주목해야 할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위클리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노동자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일 자민한 하리또아, 즉 노후보장연금의 지급 조건을 일부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급 조건 변경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이 퇴직자들의 연금 해지 시기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10년 이후에나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노동자들은 이 대통령 수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조코이 대통령은 자민한 하리또아 개정에 대한 대통령령을 즉각 철회하겠다고 발표하고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론의 화살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이 정부 내각 중 일부 경제장관들이 경질될 것이란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KMP 야당 그룹에서도 새로 짜게 되는 내각에 일부 참여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겁니다. 또 SBI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도 이참에 새 내각에 들어갈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아 여당 그룹은 가이아 출신 장관들의 경질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각 경질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코이 대통령은 그런 리셔플 소문을 가지고 현 장관들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합참의장의 가토 누르만티오 장군 그리고 국정원장의 수티오소 전 자카르타 시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가토 신임 합참의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군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엔 전투함과 잠수함을 추가 배치하고 공군엔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구성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과도 합동훈련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티오소 신임 국정원장은 내부 조직을 강화하고 장비를 현대화해서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지방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중앙선관위가 오는 12월 지방선거를 애초 일정대로 그냥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데다가 골카르당과 베티가 개발연합당이 한 명의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카르당의 경우 일부 지방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지방선거는 정부 일정대로 치루어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BKPM 투자청은 무려 6,351개 회사의 투자 승인서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수랏 보르세 투주안만 받아놓고 투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회사들이라는 거죠. 보통 베카뱀은 SPA 발급 후에 2년간 실질 투자를 기다려주고 다시 3년간 연장도 해주고 있지만은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이번에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투자청에 의하면 금년 투자 신청이 작년 대비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 들어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통계청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금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4.9%, 그리고 2분기에는 5.5%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서부자와 반둥 까무장에 위치한 지열발전소 기공식에서 친환경 연료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지열이라든지 풍력, 태양열, 조력, 그리고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3만 5천 메가와트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90%에 달하는 발전소 모두가 석탄을 사용하는 그런 화력 발전소입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스포트라이트였는데요. 다음엔 여러 단신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다이내믹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우이 살렘바 버스 정거장에서 트란스 자카르타 한 대가 또 불탔습니다. 지금까지 총 9대의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가 운행 도중에 불이 난 것입니다. 버스 화재 원인으로는 노후 차량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정비 불량이었거나 아예 출고될 때부터 불량 버스가 아니었나는 그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중국산 버스라는 점입니다. 중부자와 족자카르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기념탑에 빨간색 낙서를 했던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무엇 때문에 거기다 낙서를 한 것인지 일체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바사 인도네시아를 능숙하게 한다는 점으로 미뤄보아서 무심코 그 탑에다가 낙서를 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인도네시아 원자력청은 두부를 제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슈퍼 전복콩 종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명 무띠아바라 띠가라고 하는 종자입니다. 보통 세계 최고 콩 종자라고 할 수 있는 윌리스라는 종자는 헥타당 2.2톤 정도 생산되지만은 이번에 개발한 무띠아라 띠가 콩은 헥타당 2.4톤이나 생산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종자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단백질 함유량도 많아서 두부 제조에 가장 적합한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많은 양의 콩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자의 개발 소식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치카랑 바라스에 위치한 PT 맨덤 인도네시아 향수 공장에서 LPG 가스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맨담 공장 생산 공장에 불타고 그 안에서 일하던 직원 6명이 숨지고 57명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가스관 폭발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자카르타 국제공항 제2터미널 마리오트 스카이룸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일시 공항 체크인 프로세스가 마비되는 등 그 다음날 아침까지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문은 인도네시아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 및 표준 비상대책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항은 물론 항구라든지 버스터미널, 쇼핑몰, 일반 시장,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 등 대중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돌발적 사고에 대한 표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래군 PT 크라카타우 스틸, 즉 가에스 국영철강 회사가 자동차용 철판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리던 일본 제철과의 합작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에스라는 회사는 한국 포철에 이어서 일본 철강과도 합작을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양국의 철강 회사가 경쟁하는 그런 구도를 인도네시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일본 철강은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해서 연산 50만 톤 규모의 자동차용 철판을 오는 2017년부터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카르타 반둥 간 고속철 건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이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그 결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을 잇는 슬라순다 해저 터널 프로젝트와 3만 5천 메가와트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그런 개발 자금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AIIB 은행과 일본이 서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상 다이내믹 인니였습니다. 다음엔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란잘란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네, 이렇게 더운 날 정말 물놀이 하고 싶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자카르타에서 멀지 않은 이곳 보고르에 나와 있습니다. 따만 마따리에서는요, 다양한 물놀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저와 함께 물놀이 하러 가보실까요? 잠시 자카르타를 떠나 가벼운 여행 어떠세요? 보고르에 위치한 따만 마따리의 입장료는 단돈 10,000루피아에서 15,000루피아, 찔리움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그 규모가 1헥타르 정도 되며 그곳에 다양한 탈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Adapun mayoritas di sini permainan air kebanyakan, yang sifatnya memang permainan-permainan yang tidak terlalu memakai engine yang besar. 제가 가장 먼저 타볼 이것은 인도네시아어로는 스페다 아이르, 한국의 오리배와 같은 것인데요. 요 아이는 고래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는 다정한 친구들과 비밀스러운 담소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스페다 아이르, 주말 데이트 코스로 어떠신가요? 네, 지금 고래배 안쪽에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빨리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물놀이 하다가 잠깐 휴식하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래배 정말 귀엽죠, 여러분? 스페다 아이르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번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인데요. 이 용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배는요, 어른아이 가족 모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유유히 자적하면서 이렇게 경치를 둘러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 시작 전에 경치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따만 마따하리 강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놀이기구들은 한 기구당 1인 10,000루피아에 이용해보실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약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곳 telah naik perahu ini, rasanya bagaimana? Saya sangat senang bisa ke tempat ini karena ini merupakan menyajikan beberapa pemandangan yang menarik, wisata alam dan juga ada permainan-permainan. Jadi cukup menyenangkan lah bagi anak-anak dan juga tentunya orang-orang dewasa. Oh iya, makasih. Iya. 워터파크 선샤인 베이, 이 본격적으로 더위를 달려줄 다양한 물놀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아찔하게 물속으로 떨어지는 미끄럼틀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얕은 물놀이장은 당연히 가족여행을 위한 필수 요소겠죠. 거기다가 시원한 인공폭포까지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이번 코스는 플라잉 폭스! 나는 좀 더 짜릿한 것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세요. 네, 줄 하나에 연명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조금은 위험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안전장치를 몸에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퍽스를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착용이 기본이겠죠. 자, 이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플라잉 퍽스를 즐겨볼 건데요. 보기만 해도 등골이 벌써 오싹해집니다. 저 무사히 타고 올 수 있겠죠? 저 이제 출발해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따만 마타하리의 상공을 가로지르면 인도네시아의 무더위는 한 방에 바이바이. 저 끝나고 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플라잉 퍽스 짱! 이 넓은 공간을 걸어다니니까 정말 힘들죠. 근데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동물 모양의 관람차를 타고 다니면 40헥타르도 끄떡 없네요. 저는 지금 캥거루 차에 탔습니다. 렛츠 고고싱! 네, 여러분, 오늘 따만 마타리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물놀이를 즐겼는데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집에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코스로 이 찔리운 강에서 래프팅을 할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바로 아궁즈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래프팅하러 가볼까요? 아궁즈람, 바로 래프팅이죠. 네, 무더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중 하나로 이곳 따만 마타하리의 찔리운 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중의 필수. 즐거운 물놀이를 위한 약속이죠. Untuk yang jarak ini kita startnya di sini Mbak, jaraknya 600 meter, kita finish di bawah pintu masuk dekat jembatan pertama. Iya. Oh gitu ya. Saya boleh nggak? Boleh, Oke, boleh. makasih, Pak. Iya. 우리들의 더위를 모두 쫓아내줄 재미가 가득한 따만 마타하리. 이만하면 건기에 시원한 주말 여행지로 안성맞춤 아닌가요? 인도네시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프 앤 인포 시간입니다. 마침내 동부자와 반유항이와 인접한 라옹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에서 4km 상공으로 뿜어내는 화산재로 인해서 발리와 롬복 공항으로 가는 300여 항공편이 일시 취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라바야와 말랑 공항도 일시 이착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르바란을 맞아서 고향으로 가려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과 긴 르바란 휴가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몹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라옹 화산의 폭발은 북부 수마트라 시나봉 화산 폭발처럼 그리 큰 폭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뿜어내는 화산재가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 연휴를 맞아서 발리 등지로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재차 상황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체류 외국인들에게 단지 아파트와 콘도미니엄 같은 주택에 한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외국인에게 개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외국인에게는 1인 1주택, 거기다가 시가 5천억 루피아, 즉 50만 불 상당의 주택만 거래를 허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학박가의 제도는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혹은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부동산을 샀다 팔 때도 제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다른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고요. 단지 인도네시아 로컬 사람에게만 팔도록 한 점입니다. 결국 외국인 부동산 소유는 단지 거주 수단의 하나로만 이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들으셔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야 인도네시아 정부도 노동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과정에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반드시 공동 협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급여 수준과 생산성 관계가 아주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급여만 적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별 생산성 비교 아에로 보고서에 따르면은 싱가포르가 가장 높습니다. 그 뒤로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밖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는 더 형편없습니다. 물론 중국과 인도도 인도네시아보다 생산성이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생산성 대비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크게 문제입니다. 이런 아에로 보고서와 인도네시아 생산성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 주요 공기업 또한 인도네시아 진출에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년에 인도네시아 전국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국 각지에 213개의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65개의 댐을 더 건설하게 됩니다. 이런 댐들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해 주겠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각 댐별로 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가 종합 시스템으로 개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공기업과 인도네시아의 발전적인 관계가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적인 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는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는 르바란 휴가, 즉 이들피트리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르바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KTV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동향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